혹시 지금 당신은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습니까?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항상 친구들 속에서 바쁘게 살아야만 안심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친구 없이도 혼자서도 자신만의 삶을 충분히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외롭지 않을까요? 그들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쓸함을, 외로움을, 때로는 실패를 떠올린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타인의 존재로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과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공허함을 메우려는 사람과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가장 중요한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친구를. 오늘 이 시간 동안 친구 없이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을,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힘으로 바꾸는 지혜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넘어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자인 삶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진정한 자기 검토는 혼자일 때만 가능하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 판단이 사라진 순간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심리학적 이유. 20대와 30대를 거쳐 40대, 50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적 기준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민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그들이 가는 카페에 갔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된 민수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조용한 서점에서 책을 읽는 것, 새벽에 혼자 산책하는 것. 이런 취향은 타인과 공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런 생활이 며칠만 지속되어도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는 이를 에너지 예산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점점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만남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수록 혼자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대화, 형식적인 만남에 지친 우리는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내향성은 나이와 함께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자극보다 내적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향이 더 명확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휴식과 영감을 얻게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고독의 정의.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상태로 이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고독한 시간에는 창의성이 샘솟고 자기 성찰이 일어나며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작가 메이 사트는 고독은 나를 다시 찾아주는 친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정의.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혼자인 상태 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고 우울감을 동반하며 때로는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고독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타인과의 만남 후 심한 피로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담될 때,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껴질 때, 혼자 있을 때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일 때, 이럴 때 우리는 고독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고독은 나를 비워내고 다시 채우는 시간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치유의 순간이 됩니다. 잠시 멈춰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 속에서 지친 마음은 회복되고 잃었던 나의 목소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성찰의 능력이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나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 성장의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SNS 친구는 수천 명이지만 진정한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다. 메시지는 끊임없이 오가지만 마음은 더욱 공허해진다. 이 역설 속에서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다. 양보다는 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음을 즐기는 상태다.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안다. 그들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가치다. 고독 속에서 창조성이 꽃피고 지혜가 자라며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정서적 자립이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타인의 승인이나 위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무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깊은 성숙함의 표현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관계와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속도를 믿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재적 동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동기를 얻는다.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로 움직인다. 그들의 행동 기준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다. 대신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살아간다. 칭찬과 인정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며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창조적 고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물들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모두 깊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이다.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창조적 고독의 힘을 안다. 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다. 자기 대화의 기술. 이들은 뛰어난 자기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 자신과 대화한다.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질책하기도 한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대화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간다. 자기 자신과 친하다.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결핍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순간을 충분히 즐깁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로움을 적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덕분에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적 관계를 중시한다.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들은 친구 수보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면의 정원 가꾸기.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데 탁월하다. 마치 정원사가 꽃과 나무를 돌보듯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세심하게 돌본다. 독서를 통해 지혜를 심고 명상을 통해 평온을 기르며 창조적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피워낸다. 이런 내적 활동들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시간의 주인 되기. 타인과의 관계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남들의 스케줄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간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깊은 밤의 정막을 즐긴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질이다. 완전한 몰입의 경험. 친구들과의 수다나 소셜미디어의 알림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플로우 상태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한 권의 책에 완전히 빠져들고 하나의 작업에 온전히 집중한다. 이런 몰입의 경험은 그 어떤 사교 활동보다도 큰 만족감을 준다. 자기 사랑의 기술. 무엇보다 이들은 자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 자기 사랑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며 실수했을 때는 용서한다.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한다. 정신적 자유. 친구들의 의견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자신만의 철학을 개발하고 독특한 관점을 키우며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자유는 때로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외로움조차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고 더 강한 정신력을 기른다. 주변에서 가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외롭지 않아? 친구들이랑 좀 만나야지. 그럴 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그 시간에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인 상태를 말하지만 내가 선택한 고독은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혼자 시간을 갖는 거야.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만남과 사교를 요구합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정상적인 삶처럼 보이고 바쁘게 모임을 다녀야 외롭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런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진짜 나 자신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 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남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혼자 카페에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는 일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채웁니다. 자기만의 취미와 목표가 있다.
관심사와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삶이 안정적이고 스스로를 채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이해하고 돌본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 분노, 외로움도 솔직하게 마주하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법. 그리고 그 마음속 친구는 때로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친구가 없다고 불안한가요? 그 불안은 사실 타인의 시선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삶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들이 가진 자유, 그들이 가진 평온. 바로 이것이 친구 없는 삶의 힘입니다. 친구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사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족시킬 줄 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관계와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속도를 믿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외부 인정보다 자기 내면을 신뢰한다. 칭찬과 인정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며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의 습관. 일기를 쓰거나 마음의 소리를 기록한다. 자연 속에서 자신과 대화한다. 의미 있는 목표에 몰입한다. 작은 성취를 매일 축하한다. 필요 없는 만남은 흘려보내고 꼭 필요한 인연만 붙든다. 나머지는 홀로 충전한다. 이 습관들은 단순하지만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 없이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고독이 결핍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진실이다. 고독은 우리에게 5가지 소중한 선물을 안겨준다. 첫째, 자기 발견의 기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늘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진정한 나의 모습이 고요한 순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목소리를 다시 찾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순간입니다. 둘째, 창조적 영감. 혼자의 고요함 속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없습니다. 타인의 말소리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안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지요.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영감은 놀라울 만큼 순수하고 새롭습니다. 위대한 창작물들이 고독 속에서 태어난 이유도 아마 이 고요한 집중의 힘 덕분일 것입니다. 셋째, 내적 평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같은 끝없는 비교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지요. 그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온이 피어납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서 자라나는 고요한 힘입니다. 넷째, 정신적 독립.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승인과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가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자라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단단한 정신력은 결국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다섯째, 깊이 있는 삶. 표면적인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웃음이나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게 만들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묻게 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얕은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의미와 깊이를 찾아갑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삶은 가볍지 않고 더 단단하며 더 충만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특별한 선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성숙의 표시이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발견의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창의성을 발견하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해 왔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보물들을 발견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혼자 있다고 해서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온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과 책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특별한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여행을 말입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그 행복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친구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당신에게는 이미 평생의 동반자가 있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동반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고독을 선택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고독한 여정을 시작해보자. 그 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의 삶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힘으로 바꿔가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빛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반드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